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뭐 하나 풍족한 적이 없이 자랐어요. 어릴 때는 새 옷 한 번 입어보는 게 소원이었죠. 매번 언니 옷을 물려 입었었는데 조금 커서도 다를 게 없었습니다. 저는 언니가 입던 교복도 물려 입고 교과서도 물려받았죠. 근데 사실 아쉽지 않았어요. 언니는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이었지만 저는 놀기 좋아하는 애였거든요. 특히 저는 친구들을 상대로 장사를 참 잘했습니다. 이거 내가 직접 키운 상추 사갈 사람? 야, 상추 사가서 뭐 하려고? 뭐 하긴. 오늘 점심에 밥에다가 딱 얹어서 먹어도 되고 엄마한테 갖다 드리면서 이렇게 싱싱한 상추를 어디서 사왔냐고 깜짝 놀랄걸? 그런가? 얼마에 팔 건데? 엄마가 오는 길에 상추 사오랬어. 야, 내가 먼저 산다고 했거든? 야, 싸울 거 없어. 여기 더 있어. 내가 공평하게 싸게 줄게. 그렇게 엄마가 텃밭에서 기르던 걸 가져다가 친구들에게 팔아서 용돈을 만들기도 했고, 그러다가 엄마에게 걸려서 집에서 쫓겨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제 나름 용돈을 만들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었어요. 공부를 잘하는 언니는 얼마라도 정기적인 용돈을 받았지만 저는 맨날 놀기만 한다는 이유로 용돈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보통은 마지가 집안 살림을 맡는다고 하지만 우리 집은 반대였어요. 저는 언니가 대학을 가는 것에 대찬성이었고 저는 대학을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학 안 가면 뭐 할 건데? 요즘은 대학 안 가면 취업도 안 된대. 이제라도 공부를 해, 응? 엄마는 없는 살림에도 두 딸이 대학에 가길 바라셨어요. 대학에 가는 게 엄마의 소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언니가 대학에 갈 때 죽어라 모은 통장을 내놓았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등록금이 다야. 가서는 네가 벌어가면서 다녀. 철이 없었던 저는 그 통장을 보면서 엄마에게 따져 물었어요. 설마 이거 모으느라고 나한테는 용돈도 안 준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꿀밤을 먹고 말았죠. 왜 때려? 지금부터는 네 등록금 모을 거니까 너도 쓸데없는 소리 말고 공부나 해. 너도 똑똑하잖아. 너도 언니 못지않게 잘할 수 있는데 네가 안 해서 그러는 거야. 물론 저도 시사상식에는 관심이 많았어요. 뉴스도 잘 챙겨보는 편이었고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한 지식에는 관심이 많았거든요. 난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공부보단 잘 먹고 잘 사는 공부가 더 좋아. 저는 결국 고등학교 졸업 후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몸에 밴 경험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게 제 신조였거든요. 열심히 일해서 배우고 제 장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시작한 게 기사식당이었죠. 누가 봐도 어린 나이에 기사식당을 하겠다고 하니 주변에서 만류가 대단했습니다. 물론 저희 엄마도요. 나도 안 해본 기사식당 일을 네가 어떻게 해? 엄마, 나 그동안 맛집이란 맛집은 다 다니면서 음식도 배우고 서빙도 배웠어. 잘할 자신 있어.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 언니 학비도 대줄 거야. 저는 홀로 기사식당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리다고 소문이 난 건지 처음에는 손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번 돈으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했습니다. 그들에게 기본 요금 정도만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우리 기사식당이 맛있다는 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명, 두 명 기사님들이 오기 시작하더니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만석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음식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홍보만 된다면 분명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죠. 저는 어린애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더 구수하게 굴었어요. 오늘은 우리 기사님 좋아하시는 돼지고기 김치찌개도 있어요. 아이고, 우리 사장님이 장사를 아주 잘하시네.
내가 우리 조합에도 얘기해놨어. 조만간 다 같이 점심 먹으러 올 거야. 우리 기사님 짱! 며칠 뒤 그 기사님이 10명이 넘는 기사분들을 데리고 왔어요. 저는 너무 좋았죠. 입맛만 맞으면 단골이 10명은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식당 안에 사람이 많았던 탓인지 정신이 좀 없긴 하더라고요. 5분씩 큰 냄비에 2개로 김치찌개를 드리려고 했는데 글쎄 냄비 하나를 행주도 없이 잡았다가 놓치고 만 거예요. 우당탕탕 하는 소리와 함께 김치찌개 냄비는 바닥에 다 쏟아지고 난리도 아니었죠. 겨우 치우고 새 냄비를 가져다 드리긴 했는데 대인 손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일할 때는 정신이 없어서 아픈 줄도 몰랐거든요. 또 음식 내가고 서빙하고 설거지하고를 반복하는데 계산하러 나갔더니 계산대 위에 방수밴드랑 화상연고가 놓여 있더라고요. 누가 놓고 간 건가 싶어 둘러봤지만 저를 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어쨌든 다들 단골이시니 아까 상황을 보고 사주신 거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단체 손님으로 왔던 젊은 기사분이 또 오셨더라고요. 혼자 와서 식사하시기에 인사도 할 겸 말을 건넸어요. 오늘은 혼자 오셨네요. 조합에서 좀 멀지 않으세요? 이쪽으로 오시는 손님이 있어서 들렀어요. 젊은 분이 열심히 사시네요. 사장님도 그러신 것 같은데요. 바쁠수록 좋죠? 손은 괜찮으세요? 그때도 카운터에 놓여있던 방수밴드를 붙이고 있었거든요. 저는 제 손에 붙은 밴드를 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기사님이 이거... 예, 나가서 사실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요. 어머, 감사해요. 저 지금도 그 밴드랑 연고 쓰고 있잖아요. 오늘 식사는 제가 대접할게요. 아닙니다. 제가 멋대로 사드린 건데요. 그래도 그건 아니죠. 아니면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다음에 오실 때 제가 해놓을게요. 바쁘신데 그게 돼요? 그럼요. 기사님도 바쁘신데 저한테 연고랑 밴드 사주신 거잖아요. 그러자 그 기사님이 휴대폰을 내밀더라고요. 언제 올지 말하려면 번호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저는 식당 카운터에 있는 식당 전화기를 보다가 모른 척 그의 휴대폰에 제 개인 전화번호를 찍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넘도록 그에게선 연락이 없었어요. 그렇게 잊고 지내던 어느 날 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혹시 성게 미역국도 됩니까? 막 잠자리에 들려던 차 온 연락에 놀라긴 했지만 바로 답을 보냈어요. 내일 오실 거예요? 안 돼도 괜찮습니다. 내일 가겠습니다. 그날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수산물 시장에서 가장 싱싱한 성게를 샀습니다. 겸사겸사 그날 메뉴를 성게미역국으로 할까도 생각했었죠. 그런데 점심시간이 다 지나도록 그 기사분이 오지 않더라고요. 혹시 안 오시는 거냐고 문자도 보내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어느덧 영업이 끝날 시간이 왔고 저는 그 기사분에게 주려고 끓여둔 성게미역국 냄비를 가만히 보고 있었죠. 버리자니 아깝고 내가 먹자니 아쉽더라고요. 그날 식당 메뉴는 성게미역국이 아니었거든요. 그 기사분에게만 특별히 끓여주고 싶어서 마음을 바꿨는데 괜한 짓을 했나 싶었죠.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 기사분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머, 안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팔과 목에 깁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쳤어요? 오는 길에 사고가 나서 그만. 그 몸으로 여길 또 온 거예요? 약속했잖아요. 어떻게 안 와요? 이깟 성게미역국이 뭐라고. 끓였어요? 끓였죠. 약속인데 어떻게 안 끓여요? 알고 보니 그날이 그의 생일이었더라고요.
그는 제가 끓여준 성게미역국과 뜨끈한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누가 보면 성게미역국을 처음 먹어보는 줄 알겠어요. 어릴 때 할머니가 끓여주셨는데 생일이면 늘 생각이 나요. 누가 들으면 집에서 생일도 안 챙겨주는 줄 알겠네. 진짜 맛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는 저랑 참 닮은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신이 있는 남자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처음으로 직원을 뽑아서 시간을 좀 뺐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을 때까지 밥도 먹이고 씻는 것도 도와주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가 깁스를 다 풀었을 땐 이미 애인 사이가 돼 있더라고요. 그와 연애하면서 가장 재밌는 시간이 같이 퀴즈쇼를 보는 시간이었어요. 둘 다 일만 하느라 바쁜 사람들이라 같이 할 수 있는 데이트가 많지 않았거든요. 가끔 시간을 내서 드라이브도 갔지만 주로는 같이 밥을 먹거나 같이 쉬면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저 문제 답이 뭔지 알아? 난 전혀 모르겠는데. 저렇게 어려운 문제를 안다고? 당연하지. 국제 정세가 말이야. 남일 같아도 다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야. 자기는 택시 운전하면서 손님들이랑 이런 얘기 안 해? 그런가? 그런 얘기도 할 줄 알아야 하나? 봐봐. 정답은 1번이야. 진짜네? 저는 퀴즈쇼의 문제란 문제는 다 맞힐 정도로 시사상식에 능통했어요. 남자친구 역시 저의 영향으로 신문도 읽기 시작했고 서로 퀴즈를 내며 놀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퀴즈를 풀어보라며 종이뭉치를 주더라고요. 신이 나서 열어봤는데 글쎄 종이 한 장 한 장을 붙여보니 나와 결혼해줄래? 라는 문장이 완성되더라고요. 제가 감동한 얼굴로 그 종이를 보고 있자 남편이 반지를 내밀더라고요. 별건 아닌데 나중엔 훨씬 더 좋은 거 해줄게. 결혼해주면 안 될까? 참 소심한 프로포즈였지만 제 마음을 흔들긴 충분했어요. 엄마는 언니보다 먼저 결혼하겠다는 제 선택을 좀 섭섭해했지만 이미 기사식당이 잘 돼 경제적으로 독립한 제 뜻을 꺾진 못하셨어요. 친정의 허락을 받은 뒤 시댁으로 인사를 하러 갔어요. 남자친구의 택시를 타고 갔는데 택시가 선 곳은 꽤 고가의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저기 본가가 여기야? 들어가자. 남자친구는 어딘가 심란해 보였고 제 손을 잡은 채 묵묵히 본가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대답이 없더라고요. 한 번 더 눌러봐. 남편은 곤란한 얼굴로 한 번 더 초인종을 눌렀고 그제야 현관문이 열리더라고요. 저는 기대에 가득 차 안으로 들어갔어요. 현관문이 열리더라고요. 누구도 저희를 맞아주지 않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익숙한 듯 신발을 벗더니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안으로 들어가자 왼편에 거실이 있더라고요. 그곳에 시부모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저는 놀라서 인사를 건넸지만 두 분은 별다른 대답이 없으셨어요. 그래도 시아버지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라고요. 앉아라. 그게 제가 시부모님께 처음 들은 말소리였습니다. 소파로 앉으니 손이동서가 차와 과일을 내왔어요. 반가워요. 예, 말씀은 들었어요, 형님. 제 말에 손이동서가 어이가 없다는 듯 웃더라고요.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한 것처럼 형님? 너무 서두르지 말아요. 조급해 보이니까. 손이동서의 말에 어안이 다 벙벙했지만 곧 시어머니에게서도 이연타가 날아왔습니다. 그래, 우리 집에 시집을 오겠다고?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이 좀 의아했어요. 저는 이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온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집 식구가 되겠다는 소리잖아. 너 우리 집이 어떤 집인 줄은 알고 왔니? 예?
기사식당 한다고? 그래서 돈은 좀 버니? 당황스러운 마음에 남자친구를 보자 그가 얼굴이 새빨개진 채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자기야, 가자. 어차피 우리 집은 내 결혼에 관심 없어. 어차피 집안 도움 받아서 결혼할 생각도 아니었으니까 인사만 하고 갈게요. 기대는 안 했지만 첫인사에 이런 모습을 보이실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러자 갑자기 시아버지가 남자친구의 뺨을 세게 내리치는 겁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크던지 순식간에 시대가는 조용해졌습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널 내놓은 자식 취급하는 거야. 공부하라고 했지. 네 형처럼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만 가라고 했잖아. 그 다음 길은 아버지가 다 알아서 열어준다고. 비싼 과외를 시켜도 안 되고 일타 강사를 붙여도 안 되고 네 대가리엔 도대체 뭐가 든 거냐? 그 말을 듣는데 제 뺨이 다 얼얼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버님, 이건 아니죠. 아내 될 사람을 처음 데리고 온 자리에서 어떻게 손을 쓰세요? 예상은 했지만 너도 무식하기로는 이놈 못지않은 것 같구나. 감히 시아버지한테 말대꾸를 해? 그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남자친구의 형이 도착했습니다. 그때까지의 분위기를 모르는 그가 호탕하게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드디어 만나네요. 제 동생이 잘해줍니까? 네? 그럼요. 어머, 아주버니,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나마 말이 좀 통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가 조금 친근하게 굴자 황당하다는 투로 그러더라고요. 격없이 지내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하긴 기사식당 운영하려면 그래야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난 격없는 걸 안 좋아해서. 그런 건 못 배운 사람들이나 하는 행동이죠. 그러니 조심 좀 해줄래요? 우리 집이 교수 집안이라. 남편의 집은 알고 보니 교수 집안이었어요. 저는 꿈에도 몰랐던 사실을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처음 알게 됐죠. 인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남편이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평생을 무시당하며 살았어. 집이 싫어서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싶어서 택시 일을 시작했어. 남편은 저와 참 닮은 사람이었어요. 물론 저는 집에서 버림받거나 무시당하진 않았지만 저 역시 일찍이 돈을 벌고 싶어 20대 여자가 절대 하지 않을 법한 기사식당 일을 시작했고 덕분에 원하는 돈도 꽤 번 상태였죠. 남편 역시 택시기사 일을 열심히 해서 서울에 30평대 아파트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살던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기로 했고 저는 남편을 설득했어요. 결혼식 올릴 때까지만 참아. 그래도 그때까진 서로 웃으면서 보는 게 좋으니까. 난 명절 때도 가기 싫어.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한편 저는 제 남편의 떳떳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결혼식을 올린 뒤 첫 명절이 왔을 때 저는 어렵게 남편을 설득해서 시댁에 갔습니다. 남편은 분가 후 처음으로 명절에 본가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은 하나도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야. 오히려 당신 힘으로 젊은 나이에 성실하게 돈 모아서 아파트까지 샀잖아. 당신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사람인데. 저는 남편과 함께 당당하게 시댁으로 향했죠. 그러나 위풍당당한 입장과 달리 저는 완전 부엌대기로 전락해 전 부치고 음식하는 가사도우미처럼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기사 식당 하니까 요리 하나는 잘하겠구나. 뭐 고급 요리는 못할 테니까 전 부치고 겉절이 좀 담가. 명절에도 원래 겉절이 해드세요? 전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잖아. 조금 뒤 갈비찜이랑 궁중요리가 세팅되기에 저는 너무 놀라서 형님에게 물었어요. 형님, 저 요리는 누가 한 거예요? 솔직히 시어머니나 형님이 저런 요리를 할 줄 안다면
제가 고급 요리는 못할 거라고 무시한 시어머니의 말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동서도 참. 이래서 사람이 많이 배워야 해. 생각하는 게 참 단순해. 예? 아니, 꼭 다 해서 먹어야 해? 뭐 내가 요리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만든 걸 사서 먹으면 되지. 우리가 돈이 없어, 인맥이 없어. 하지만 저한테는 전이랑 겉절이 직접 하라고. 동서는 할 줄 아니까 하라는 거잖아. 우리가 서방님이랑 동서를 참아주는 것도 모자라서 그것도 못 시켜? 한마디로 제가 할 수 있는 요리까지 돈 주고 사 먹어야 하느냐. 그 정도는 니들이 하라는 얘기였습니다. 마음 같아 전 다음 명절부터는 제 인맥을 동원해 전을 사오겠다고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첫 명절인데 또다시 큰 소리는 나게 하고 싶지 않아 꾹 참고 넘어갔죠. 그리고 한 달 뒤 시어머니의 생신이 있었어요. 남편은 그때도 그냥 용돈이나 좀 드리고 말자고 하더라고요. 가족 모임에 가기 싫다면서. 저는 이참에 시댁에 저와 남편의 경제력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고급 요리도 사고 전과 겉절이까지 직접 만들어서 들고 갔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코를 막으시더라고요. 이 차 엇갈 냄새. 너 설마 겉절이 담갔니? 지난번에 어머니께서 맛있게 드시길래 오늘 내 생일 파티 컨셉은 프렌치 스타일이야. 웬 겉절이? 네 형님한테 얘기 못 들었어? 그러고 보니 시어머니부터 형님까지 다 드레스를 입고 있더라고요. 주식이 등심 스테이크라기에 제 겉절이는 조용히 냉장고로 들어갔죠. 전과 제가 사온 전복, 대게도 조합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결국 다 냉장고로 직행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깎아내오는데 TV에 제가 좋아하는 퀴즈쇼가 방송되고 있더라고요. 3번. 정답은 4번입니다. 어머, 아유, 내가 착각했네. 맞아, 4번이다, 4번. 어머니, 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 네가 다음 문제는 맞춰보렴. 1번이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난 2번인 줄 알고 있었는데 너도 은근히 허당이다. 시어머니가 깔깔대고 웃기에 저도 모르게 같이 웃고 말했어요. 사실 저는 두 사람이 다 틀린 문제의 답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코졸 주제에 웃어? 시어머니의 안색이 싹 변하더니 제 뺨을 내리치시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이 황급히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신 거예요? 네 와이프가 지금 우릴 비웃잖아. 감히 코졸 주제에 어디서 우릴 비웃어? 저는 아픈 것보다 놀란 마음에 신랑에게 안겨 있었어요. 신랑이 씩씩거리며 소리쳤죠. 우리 집 식구들 다들 잘 봐요. 뭘 보라는 거야? 저 화면 똑똑히 보라고요. 조금 뒤 카메라가 비춘 사람은 저였습니다. 화면 속에 저를 본 시댁 식구들은 기함하더라고요. 제가 다름 아닌 그 퀴즈쇼의 우승자였거든요. 제가 마지막 퀴즈를 풀고 우승을 거머쥐자 시어머니와 동서를 포함해 시댁 식구들이 모두 개거품을 물었습니다. 녹화를 한 건 2달 전이었어요. 갑자기 제가 좋아하는 퀴즈쇼의 작가라면서 연락이 왔기에 처음엔 장난 전화인 줄만 알았습니다. 참가자로 선정되셨어요. 혹시 다음 주 토요일에 녹화 가능하신가요? 에? 제가 애청자인 줄 어떻게 알고 연락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스팸인 거 다 알거든요. 에? 아니에요. 저희 진짜 퀴즈쇼 팀 맞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그 퀴즈쇼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퀴즈쇼 참가자는 신청으로만 받는다는 것도 다 알거든요. 네, 남편분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평소 아내가 퀴즈쇼를 정말 재밌게 보는데 심지어는 문제를 다 맞힌다고 사연을 보내셨더라고요.
분명 여러 사람을 상대로도 이기고 우승할 거라고 자부하시며 글을 쓰셨길래 저희 모두 다 감동했잖아요. 퀴즈 잘 맞추는 아내에 대한 자랑이 엄청나시더라고요. 어쩜 좋아. 제가 그 프로그램을 좋아하긴 하지만 집에서 푸는 거랑 나가서 푸는 건 천지 차이 아닐까요? 물론 천지 차이긴 하죠. 하지만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요? 이기는 것도 좋지만 출연했다는 사실 자체로도 영상이 남으니까 두고두고 추억하시기 좋을 거예요. 저는 결국 작가의 말에 넘어갔고 출연을 허락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내 사연이 당첨된 거네? 아마 당신을 향한 나의 진심이 느껴져서 그랬나 봐. 진짜로 그랬다. 당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당신이 퀴즈쇼 보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 내가 나가면 우승이라고. 이참에 나가서 진짜 우승도 해봐. 방송에 얼굴 나가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은데. 식당에 오는 손님들도 재밌어하지 않을까? 결국 저는 남편의 설득에 힘입어 녹화장으로 갔죠. 식당 일은 직원과 엄마가 맡아주기로 했어요. 덕분에 마음 편히 녹화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녹화장에 들어가는데 TV로만 보던 세트장과 MC까지 모든 게 다 신기했어요. 남편도 그날은 택시 영업을 쉬고 저랑 같이 녹화장에 갔거든요. 여보, 아무래도 잘못 온 것 같아. 이렇게 심장이 빨리 뛰어서는 4명이 못 살 것 같은데? 모두 다 떨리고 있을걸.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결국 실력으로 이기는 거야. 집에서 보면서 푸는 건 편하게 푸니까 다 생각이 났던 건데 긴장해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것 같아. 안 나서 떨어져도 그만이지 뭐. 그러나 전 이왕 하는 거면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녹화장에 들어간 뒤에도 심호흡하며 긴장을 푸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지금껏 마음먹고 한 일 중에 못한 일은 없었다. 제가 옆에서 중얼거리니까 다른 참가자들이 계속 흘끗거리더라고요. 죄송해요. 집중하는데 방해했죠? 아니에요. 저도 긴장되는데 덕분에 웃었어요.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기사식당 사장이에요. 되게 어려 보이시는데. 어린 사람은 기사식당 하지 말란 법 있나요? 예? 그건 아니지만 그럼 힘내세요. 분명 힘내서 퀴즈를 풀란 말이었을 텐데 이상하게 연민이 느껴지더라고요. 녹화하고 보니 그 참가자는 명문대생이었습니다. 퀴즈를 푸는 중간마다 참가자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저한테는 차례가 안 오더라고요. 주로 명문대생, 선생님, 그럴싸한 사람들만 인터뷰를 해주기에 저는 그냥 퀴즈만 묵묵히 풀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단계의 정답을 확인한 순간 불이 켜져 있는 건 저뿐이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고 제작진도 깜짝 놀란 것 같더라고요. MC가 제작진들에게 급히 새 큐시트를 받더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모든 퀴즈를 맞히셨습니다. 굉장한 실력이신데요? 혹시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저는 기사식당 사장이에요. 오, 생각지도 못한 이력이네요. 다들 말하면 놀라더라고요. 최후의 1인이 되셨는데요. 예상하셨습니까? 아니요. 상상은 해봤지만 오늘 와서는 예상 못했어요. 퀴즈 푸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려서요. 참 재밌는 분이시네요. 그래도 최후의 1인이 됐다는 건 우승이 바로 고지 앞이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만약 우승하신다면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까? 전 우승은 꿈도 안 꿔요. 무슨 말씀이세요? 최후의 1인까지 막힘없이 올라오셨잖아요. 우승하시면 5천만 원의 상금까지 주어지게 되는데요. 달콤한 꿈을 한번 꿔봐도 되지 않을까요?
달콤한 꿈을 꿔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번만큼은 꼭 달콤한 꿈을 꾸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 제작진도 저도 참가자분께서 최후의 1인이 되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만큼 저희가 주목하지 못한 참가자였는데요. 우승하신다면 저희에게도 큰 반전이 될 것 같습니다. MC가 그렇게 말을 해주니 고맙긴 한데 솔직히 말해 진짜 내가 우승까지 할까 싶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건 퀴즈를 푸는 거였지 꼭 우승을 해야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우승이 바로 코앞이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승을 하게 된다면 우리 엄마한테 가장 큰 기쁨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엄마가 꿈이 대학에 가는 거였는데 못 가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늘 대학에 가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꿈을 못 이뤄드렸어요. 엄마는 지금도 저를 볼 때마다 그게 딱 하나 아쉽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명문대생들도 있고 명문대 나와서 좋은 직업을 가지신 분들도 많잖아요. 제가 여기서 1등하면 그분들보다 퀴즈 하나는 잘 풀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가난하게 자랐지만 한 번도 저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대신 일찌감치 제 주제 파악 잘해서 식당 사장 돼서 지금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여기에 시사상식까지 갖고 있으니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엄마가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아서 우승하고 싶긴 하네요. 우승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럼 마지막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나오기를 기다리던 1분이 세상에서 제일 긴 시간이었어요. 기다렸다 문제가 나오는데 하필 제가 딱 알고 있는 문제가 나온 겁니다. 저는 덜덜 떨면서 정답을 외쳤죠. 1번입니다. 정확한가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MC 선생님, 제가 우승하기를 바란다면서 다시 고르라고 하면 어떡해요. 1번이 확실히 답이에요. 와, 이렇게까지 확신에 차서 최후의 문제를 푸시는 분은 또 처음 봬요? 좋습니다.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진행자가 시간을 끄는데 심장이 하늘로 솟구치는 줄 알았습니다. 1번! 정답입니다! 저는 세트장이 떠나가라 환호했고 저를 보고 있던 남편도 두 팔을 하늘로 번쩍 올리며 기뻐하더라고요. 제 우승을 자기 우승처럼 기뻐하는 남편을 보는데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승하실 줄 알았어요. 정말요? 저도 모르는 걸 우리 MC 선생님이 아시네요? 제가 지금까지 본 우승자 중에 가장 재밌는 우승자십니다. 우승 상금 5천만 원까지 획득하셨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마이크를 잡은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일단 우리 엄마,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이기고 퀴즈 우승했어. 어때? 이제 좀 장하지? 학교 다닐 때 엄마가 그렇게 공부하라고 했는데 안 해서 미안해. 그래도 시사상식도 열심히 공부하고 퀴즈도 열심히 풀었더니 오늘만큼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야.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랑, 당신이 용기를 줘서 여기 나왔어. 근데 우승을 하고 보니까 내가 당신한테 용기를 줄 수 있을 것 같아. 평생 교수 집안에서 무시당하면서 살았던 우리 신랑, 와이프가 이렇게 똑똑하니까 절대 주눅들지 마라. 알겠지? 남편이 크게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당신은 퀴즈쇼 우승한 여자가 선택한 남자야. 세상에서 가장 돈 많고 머리 좋은 남자를 한 트럭 갖다 줘도 당신이랑은 안 바꿔. 제 말에 남편이 눈물을 흘렸고 카메라도 남편을 잡는 것 같았어요. 그날의 녹화 장면이 그대로 방송을 타고 나오더라고요. 방송을 보던 시댁 식구들은 어리 빠진 얼굴로
저랑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네가 진짜 우승을 했다고? 말도 안 돼. 저거 조작이지? 그렇겠지. 무식하고 가난한 서민이 우승하는 모습으로 감동서사 만들려고 한 거네. 근데 넌 울기까지 하냐? 네가 연기를 저렇게 잘했어? 시댁 식구들은 비아냥거리며 제 우승을 안 믿고 싶어 했습니다. 형, 우리 와이프가 최후의 1인이 되는 걸 그 녹화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봤거든? 거기 참가한 일반인 참가자들이 저를 빼고도 99명이에요. 조작이었으면 그 사람들이 지금껏 가만히 있었겠어요? 하여튼 우리 재수 씨는 참 손이 사람한테 말대꾸하는 게 취미인 것 같아. 누가 기사식 당하는 사람 아니랄까봐. 그러니까 나도 밥이나 하면서 퀴즈만 풀면 저 정도는 다 하겠네. 우리가 좀 바빠요? 연구해야지, 논문 써야지, 강의해야지. 퀴즈쇼 보고 퀴즈 풀 시간이 어딨냐고. 내 말이 그 말이야. 나가서 우승한 것보다 5천만 원 받은 게 더 좋지. 너 돈돈거리잖아. 아주 공격해오는 수준들이 딱 초딩이네요. 뭐야? 다들 교수식이나 되셔서 가족의 기쁨에도 축하 못 해주고. 다들 이론적으로는 아시겠지만 사람한테는 정서지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지능인데 제가 보기엔 이 댁에서 정서지능이 가장 높은 사람은 우리 신랑이에요. 제 말에 그때까지는 입을 꾹 다물고 있던 시아버지가 발끈하시더라고요. 너 아주 말을 막 하는구나. 우리가 쟤보다 지능이 낫다고? 어디서 그런 되도 않는 소리를 하는 거야? 예, 정서지능도 지능입니다. 공부머리들은 좋으셨는지 몰라도 사람에게 공감하고 위로하는 능력은 다들 빵점이에요. 빵점이라는 말에 시댁 식구들이 하나같이 파르르 떨더라고요. 나 진짜 태어나서 저런 소리 처음 들어봐. 나한테 빵점이라니? 동서가 뭔데 나한테 점수를 매겨? 그럴 주제나 돼? 본인은 그렇게 점수 매겨주는 거 싫어하면서 왜 우리 부부한테는 눈에 안 보이는 점수를 매번 매기세요? 우리가 늘 형님네 부부보다 열등생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막말로 세상 사람들 다 붙잡고 물어봐. 교수 부부랑 기사식당 사장의 택시 운전기사 부부랑 누가 더 성공한 부부인지. 그리고 확실할 게 있네요. 우리가 학력은 고졸이어도 돈이 없진 않죠. 우리가 형님네보다 돈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돈도 어떻게 버느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는 후학을 양성하는 대가로 버는 돈이고 봉선에는 손님한테 아부해가며 버는 돈이잖아? 네. 형님 댁은 후학 양성하고 있는 건 맞죠. 근데 우리는요. 열심히 자기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들에게 끼니를 해결해주고 오고 가는 길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더 나은 가치라고 따질 수 있어요? 순간 시대관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저에게 더 대꾸할 말은 없는 눈치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손댄 거 사과하세요. 남편은 아직도 부어오른 제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시어머니를 비웃으니까 혼 좀 내준 걸 가지고 뭔 사과? 네 와이프가 그깟 퀴즈쇼 우승 한번 했다고 눈에 뵈는 게 없니? 그러니까요. 지금껏 말대꾸 한번 못하고 쭈구리로 살더니 갑자기 왜 이렇게 기세당당해? 아주버니가 기세 좋게 나오기에 남편이 다시 움츠러들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 오히려 어깨를 더 당당히 펴더니 그러더라고요. 똑똑한 우리 와이프가 선택한 남자니까요. 우리 집에서 정서지능도 가장 높고요. 남편은 제 손을 잡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번 다시 볼 일 없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이 자식이 누가 나한테 연락을 해? 매번 네가 기어들어왔지. 연락을 안 했다고요? 때 되면 용돈 달라, 생활비 달라,
형 결혼하는데 목돈이 좀 필요하다. 저한테 진짜 연락 안 하셨어요? 돈 달라고 했지. 누가 너랑 연락하고 지낸대? 그 순간엔 저도 모르게 오만상을 쓰게 되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유치한 소리는 처음 들었어요. 시댁에서 나오는 길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난 여태 몰랐네. 시댁에 돈도 대주고 있었어? 아버지야 정년퇴임한 정규직 교수셨지만 엄마는 시간 강사셨어. 정규직 교수가 되려고 엄청 했는데 잘 안 되는 눈치더라고. 형도 이제 막 정규직 교수 됐고 형수는 겸임 교수로 있는데 다들 자기 체면 차리는 게 중요해서 있는 돈을 다 털어서 비싼 차에 명품만 사대니 남는 게 있겠어? 그게 품위 유지비라나 뭐라나. 그래서 당신한테 손까지 벌려놓고 저렇게 당당한 거야? 뭐 내가 자기들에게 품위 유지비를 주는 게 당연한 거라고 가스라이팅 당했지. 근데 내가 말대꾸를 못해서 그렇지. 생활 감각이 없는 사람은 아니잖아. 집으로 돌아간 남편은 그동안 차곡차곡 적어둔 장부를 보여줬습니다. 장부를 본 저는 너무 놀랐어요. 와, 당신 무서운 사람이네. 혹시 나한테 사준 것도 다 적어놓은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 와이프는 내 몸이나 다름없는 사람인데 그럴 리가 있나. 이것 봐. 남편이 장부 맨 마지막 쪽에 있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는데 차용증이더라고요. 어머, 돈 빌려줄 때마다 차용증도 다 받아놨어. 다들 내가 어리숙해 보이니까 설마 차용증 써준다고 돈을 갚으라고 하겠냐 하는 눈치던데. 사실 나도 받을 생각은 없었어. 당신한테까지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보기 전에는. 그냥 내 식구니까 나만 참으면 되는 거면 참을 수 있었어. 남편의 눈빛은 매섭게 변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안 되겠어. 나한테 한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따귀까지. 도저히 못 참겠어. 남편은 결연한 얼굴로 말했고 저는 남편의 뜻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스타가 됐습니다. 기사식당에 오는 모든 손님이 저더러 퀴즈쇼 우승자라고 추켜 세우더라고요. 퀴즈쇼 우승자가 해주는 밥을 다 먹네. 그래서 더 맛있을걸요. 소문 더 많이 내주세요. 이미 많이 내는데 또 내야겠네.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상금 5천만 원으로는 뭐 할 거예요? 글쎄요. 아직 입금은 안 돼서 실감이 안 나요. 받고 나서 생각하죠 뭐. 사실 계획은 이미 있었어요. 식당 시설이 좀 낙후돼서 리모델링을 하고 싶더라고요. 리모델링하면서 1층은 기사식당, 2층은 뷔페로 운영을 해볼까도 고민하던 중이었죠. 엄마도 이제 그만 다른 곳에서 일하셨으면 했고 모시고 와서 2층 운영을 좀 맡아달라고 할 생각이었어요. 아유, 우리 딸 자랑스럽다. 응? 엄마, 이제 내가 공부 안 한 한을 좀 풀 수 있겠어? 이미 다 풀렸어. 네가 공부 안 해서 아쉬운 게 아니라 내가 못해서 아쉬웠던 거지. 내 꿈에 너를 끼워 넣으려고 했던 거야. 그래도 언니가 공부 잘했잖아. 다 엄마 닮아서 그래. 그렇겠지? 그럼 나는 반반 닮아서 시사상식 쪽에는 능한데 학교 공부에는 재주가 없었던 거지. 그런가 보다. 니네 시댁 식구들도 좋아하지? 그럼. 사실 엄마에겐 시댁에서 받는 과시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에 가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속상해하실까봐 차마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상금 5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는데 그제야 더 실감이 나더라고요. 내가 정말 즐겨보던 퀴즈쇼의 우승자가 됐구나 싶어서요. 상금이 입금된 뒤 제작진들이 연말에 왕중왕전을 한다고 꼭 나와달라기에 당연히 나간다고 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다 죽어가더라고요. 동서, 예, 무슨 일이세요? 나 정말 너무 힘들어. 에?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죠. 이제 막 겸임교수 돼서 겨우 버티고 있는데 서방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그제야 남편이 갖고 있던 차용증과 장부가 생각나더라고요. 동서가 말 좀 잘해줘. 그때는 선물인 것처럼 주더니 이제 와서 돈을 돌려달라는 게 말이나 돼? 선물이라니요. 차용증도 쓰셨던데. 아니, 그거야. 주는 서방님 마음에 위로라도 되라고 써준 거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교수님이라면서 차용증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자 형님이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동서도 지금 나한테 돈을 받겠다는 거야? 못 받을 건 또 뭐래요. 차용증도 있고 많이도 빌려가셨던데. 그래도 동서는 시사상식 공부 좀 한 것 같고 동서랑은 말이 좀 통할 줄 알았는데 아주 부부가 이심전심이네. 형님, 교수님이라면서 어린애처럼 때만 쓰지 마시고 다달이라도 갚을 계획을 세우세요. 우리 신랑이 하루도 안 쉬고 택시 일하면서 번 돈인데 당연히 갚으셔야죠. 그깟 운전 좀 하면서 번 돈 가지고 왜 이렇게들 야박하게 굴어? 내가 얼마나 힘들게 공부했는지 알아? 듣고 있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수가 되신 거면 된 거 아니에요? 그래봤자 겸임 교수니까 짜증나는 거 아니야. 그럼 더 열심히 해서 전임 교수 되세요. 동서가 전임 교수랑 겸임 교수 차이도 알아? 그걸 왜 모르겠어요. 제가 퀴즈쇼 우승자인데. 할 말을 잃은 형님은 전화를 끊어버렸고 이제 좀 일에 집중하나 했는데 이번엔 시어머니가 저를 시댁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할 말 있는 사람이 오시라고. 온갖 고상한 척은 다 하는 양반이라 절대 제가 운영하는 기사식당에는 발도 안 들일 줄 알았는데 뭐가 급했는지 그날 저녁에 바로 식당으로 찾아오셨더군요. 아유, 냄새. 청국장 냄새 아니야? 한 그릇 드려요? 아유, 됐다. 나 지금 학교에서 오는 길이야. 학교에서 오는 사람은 청국장 먹으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나 싶더라고요. 뭐 마실 거라도 드려요? 캐모마일 티 있니? 집에는 있는데 여긴 없어요. 따뜻한 보리차라도 드려요? 보리차? 줘봐라. 절대 안 마실 줄 알았는데 유리컵에 따뜻한 보리차 한 잔 가져다 드리니 그건 또 잘 마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민망했는지 한 소리를 덧붙이더군요. 내가 어릴 때 따뜻한 보리차만 마셨거든. 오랜만에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래.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의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겁니다. 식사 안 하셨어요? 학교에서 바로 왔다니까. 그럼 청국장에 밥 좀 드시든가요. 그때 또다시 시어머니에게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럼 조금만 주던가. 괜히 성질을 부리기에 안 줄까 하다가 그래도 좋습니다. 제가 밥 장사하는 사람이잖아요. 또 배고픈 사람은 두고 보질 못하거든요. 마침 장사도 거의 끝난 시간이라 식당도 한적했어요. 청국장에 기본 반찬들을 챙겨서 가져다 주니 앉은 자리에서 한 그릇을 뚝딱 비우시더라고요. 이거 남은 반찬이 아까워서 그러는데 밥 좀 더 있니? 청국장도 더 드려요? 아니 뭐 그래. 반찬이랑 밥만 먹으면 좀 퍽퍽하겠네. 맛있게 먹는 시어머니를 보는데 이런저런 감정이 오가더라고요. 우리 남편 성게미역국 참 좋아하던데 알고 계셨어요?
아, 옛날에 지 할머니가 끓여줘서 좋아하는 것 같긴 하던데. 아, 난 성게는 딱 질색이야. 걔는 왜 그런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더라. 하여튼 아유, 입맛도 우리 집에선 별종이야. 그러면서 밥 두 공기를 비우더니 본격적으로 배 두둑한 헛소리를 시작하더라고요. 도대체 우리 아들을 뭐라고 꼬드겼길래 그 순진하던 애가 우리한테 차용증을 내미니? 차용증을 받았으니 돈을 받겠다는 건데 뭐가 이상하세요? 지금껏 달라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하던 애가 그러니까 이상하지. 지금껏 달라고 안 한 게 더 용하던데요? 어머니랑 식구들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결국 너도 식구들 간에 돈 싸움하는 걸 보겠다는 거야? 이건 싸우고 말고 할 게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돈 빌린 사람들이 갚으면 되는 거죠. 뭐야? 시어머니는 당황하신 건지 말까지 더듬으셨고 저는 더 할 말이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시려는 말씀이 그것뿐이면 저도 더 할 말 없어요. 저도 마무리하고 들어가야 하니까 이쯤에서 돌아가세요. 그렇게 돌아서는데 등 뒤에서 철퍼덕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뭔가 싶어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 내가 너한테 손찌검한 거 사과하마. 내가 후학을 양성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엄격해. 버릇이 안 좋은 것 같아서 혼을 낸다는 게 그만 좀 심했다. 갑자기 그러시니 당황스럽더라고요. 일어나세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이러면 되는 거지? 에? 사과했잖아. 나한테 사과하라고 니들 부부가 쇼하는 거 아니야. 이러니 속이 시원하니? 아니, 무슨 그런 말씀이 다 있어요? 쇼라니. 어때? 속이 시원하니? 내가 네 앞에서 무릎 꿇으니까 속이 시원해? 에? 그러니까 네가 네 신랑한테 말 좀 잘해. 차용증 그거 좀 갖다 버리라고.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순간 어머니가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줄 알고 마음이 좀 풀릴 것 같았거든요. 돌아가세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기대가 가득 찬 눈초리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차용증은 없던 일로 하는 거지? 어머니야말로 차용증 없애려고 제 앞에서 쇼하신 거네요. 어머, 이 말하는 것 좀 봐. 막말로 내가 교수 되려고 아주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인데 희껏 무릎이 뭐 어떻다고. 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못할 일이 없다. 당연하지. 그렇게 더 큰 목표를 이루면 되는 거야.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시기에 저도 그랬습니다. 덕분에 저도 하나 배웠네요. 그렇지. 내가 이런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학식 높은 우리 앞에서 돈으로 유세 부리지 말고 이쯤에서 좋게 좋게 마무리하는 거다. 잘 배웠어요. 목표를 위해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지금처럼 당당하게 내 손으로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고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그 연세에도 교수가 아니라 시간 강사라면서요. 그렇게 별일 다 했는데도 목표인 교수는 못 되셨네요. 그렇게 허송세월하면서 고고한 척 열등감만 키울 바에는 저는 기사식당으로 떳떳하게 돈 벌어서 잘 먹고 사는 게 좋은 것 같네요. 너 지금 시간 강사 무시하니? 어머니, 저는 세상의 모든 직업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시간 강사 된 걸 부끄러워하는 건 어머니시죠. 그게 당당하셨으면 어디 가서 나 대학에서 시간 강사한다 그랬겠지. 되지도 않은 교수다 그러고 다녔겠어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시뻘개진 채 돌아가셨고 저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저런 집안에서 무시당하며 자란 제 남편이 아깝고 애틋하고 귀하다 싶었어요. 저런 집안에서도 저를 사랑해주고 제 편인 사람인 사람으로 잘 커서 제 옆으로 와준 거잖아요. 결국 시댁에서는 자발적으로 남편의 돈을 갚지 않았고 법적으로 해결하는 중입니다. 저는 퀴즈쇼 우승 상금으로 식당을 리모델링하고 있어요. 사람 사는 일 별거 아닌데 그저 마음을 주고받으며 사는 건데 아무리 학식이 높아도 그걸 모르면 제대로 사는 건가 싶어요. 리모델링으로 인해 식당도 쉬어가는 김에 오늘은 남편 택시의 마지막 승객이 되어 손 꼭 잡고 집에 가려고요. 늘 식당밥 먹는 기분이었을 남편에게 맛있는 집밥 좀 해줘야겠습니다.